월요일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할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또 주말 사이에 깜짝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탄력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8일부터 단기로 중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비자 없이 최대 15일 정도 중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 이례적인 건 유럽 외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무비자 정책 관련했을 때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또 포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쉽게 이야기를 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무비자 정책을 한 것은 우리나라 와서 돈 써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어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여행을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자를 또 하는데 거의 6만에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네. 근데 기간 자체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중화권을 제외하고 중국을 가장 많이 간 관광객이 또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 40대에서 50대, 60대 좀 어르신들이 장가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중국 쪽을 굉장히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효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또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관련했을 때 여행 종목군이라든지 항공 종목군들 장 초반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전 여행이라든지 노랑풍선 아직까지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여행 관련했을 때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국을 가는 데 있어서 비자 때문에 안 갔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중국 여행을 가기 위한 수요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중국 비자 같은 경우에 부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 40대, 50대 가긴 갈 텐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의 수요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연령대 비슷하잖아요. 중국 여행 이번에 비자 면제된다고 해서 가고 싶나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원래 중국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비자 발급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일단 중국 비자 발급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친구들과 귀찮으니까 무산을 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저는 방문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윤지 앵커까지도 오늘 한번 상해 놀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니까 중국 여행을 가실 계획이 생기실까요? 저는 딱히 없어요. 그게 제가 이전에 중국 여행을 갔는데 물론 5년 전, 6년 전이다 보니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중국 여행 갔을 때 영어가 안 통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제 중국어로 해야 하는데 좀 파파고가 좀 잘 돼 있다고 해도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억양들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는 좀 다소 힘들지 않았나.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인터넷 활동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국에서 언제든지 숙소라든지 혹은 휴대전화, 노트북을 불시로 검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중국 여행에 대한 불안한 점 안고 얼마만큼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지가 여행주 혹은
뭐 항공주들의 네.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상한가에 갈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만큼 대비했을 때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중국 수요가 2배까지 늘어날 것인가? 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인 것은 바닥권에서 이슈를 받고 움직였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탄력성을 보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시총 1,000억 원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중국이 비자를 면제해 준 것은 우리나라 와서 돈을 써라. 이 핵심 키워드 하나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뭐 콘텐츠도 계속 수입해 오려고 하고 게임도 계속 수입해 오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네. 결국 지금 이런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국에서의 문화를 좀 수입해 오면서 그로 인한 소비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중국 여행을 와서 돈을 써주길 바란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또 외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단기 무비자잖아요. 일단 11월 8일부터 내년 12월까지라고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잠시 임시 정책인데 앞으로 상시 무비자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겠죠. 그게 원래 항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주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선을 딱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돈이 많이 급한가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과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책이 연속적이다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이렇게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만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에도 미국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을 펼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전인대 상무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늘부터 개막을 합니다. 오늘 개막해서 세부 결정 내용은 폐막일인 8일에 전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특히 또 주목받고 있는 게 계속 이제 경기부양책을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8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직관적인 건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중국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그 부양책에 대한 효과로 PMI라든지 지표들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려고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중국 경기 부양책을 올려서 GDP를 다시 한번 상승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8조 위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뭐 최대 10조 위안까지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 자체는 8조 위안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이하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시장 같은 경우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연관이 되어서 사실 좀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안 나오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결국 MSCI 신흥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외국인들의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좀 잘 안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연관된 중국 관련 종목군들 뭐 엔터라든지 콘텐츠라든지 혹은 중국 쪽에서 지분 투자한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점들은 한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게 제가 앞서서 결국 우리나라 중국 와서 돈 써라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가계 저축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를 부동산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부동산 막혔죠.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데가 거의 없으니까 예금을 차곡차곡 모아 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죠. 돈을 안 쓰는 거죠. 네. 그냥 쓸 데도 없고 투자할 데도 없으니까 일단 통장에 모아만 놓는다. 근데 그 금액이 좀 올해 초 같은 경우에 7,200조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치를 보면은 8년 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장을 위주로 많이 투자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가계에서 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지금 중국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계속 묶어두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부양책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부양책을 발표를 하려는 움직임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여행과 항공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줬는데요. 일단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장기적일지 아니면 잠깐 또 단기 슈팅에 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한령이 해제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엔터, 콘텐츠, 게임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또 인바운드긴 하지만 카지노 관련주들까지도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좀 이제 콘텐츠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문화고류 혹은 한한령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카지노라든지 뭐 여행 이런 종목군들 장 초반 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차트 흐름들을 보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 투자자들 역시도 이 섹터 자체가 연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이슈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게 엔터라든지 혹은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꽉 차게 양봉을 그리고 있어요. 네. 결국 이들 종목군들 역시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다만 연속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쪽은 이쪽 산업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 보라고 소비 촉진시키려고 하면은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콘서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지금 콘텐츠라든지 OTT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드라마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런 상품군들을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런 쪽에 대해서 또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연속성을 보게 된다면 저는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콘텐츠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우선순위를 보자면 엔터, 게임, 콘텐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섹터 내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탑픽은 S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엔터, 게임, 콘텐츠 다 매력적인 산업군이기는 한데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엔터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대다수의 엔터사들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원이라든지 스트리밍이라든지 혹은 공연에 대한 지표들 자체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지난 4분기에 엔터주들이 하락했던 첫 번째 이유가 중국 쪽에서 공구 앨범 물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만약에 활발하게 되었을 때 앨범에 대한 수치도 다시 한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안에서도 엔터사들 중에서 중화권의 인기가 가장 많고 또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SM이다 보니 저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면 단연 SM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또 하반기에는 걸그룹 신인이 또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SM이 내리사랑이 잘 됩니다. 네.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소녀시대를 좋아했다면 FX도 같이 좋아하게 되고 FX 좋아하게 되었을 때 네. 레드벨벳 그리고 에스파 이런 식으로 내리사랑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걸그룹이 데뷔하게 되었을 때 저는 SM 단연 잘 나오지 않을까. 네. 역시 명불허전 SM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신인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이야기했습니다. 팀장님의 개인적인 이제 사심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엔터즈의 탑픽으로는 SM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게임과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그 게임 쪽에는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파노발급을 네, 받았죠. 파노발급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크래프톤이긴 한데 다만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었을 때 시프트업이 빠질 수가 없다. 그 이유가 파노발급에 따라서 내년 쪽에 니키가 또 게임이 나올 예정인데 네. 그때 텐센트가 퍼블리싱 하다 보니까 또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번 주에도 코멘트를 드렸다시피 눌림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봐야 하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했을 때는 네. 사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2 관련 종목군들의 슈팅이 나오긴 합니다. 뭐 쇼박스라든지 레몬레인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슈팅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슈팅이 나온 부분들을 봐서 오히려 지금 콘텐츠 관련했을 때 접근하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묵직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 없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기관들의 매수세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기관들이 갑자기 콘텐츠 관련했을 때 Q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나 네. 다만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관심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콘텐츠 관련했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때 모멘텀 발생했을 때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게임 관련주로는 시프트업, 콘텐츠 관련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야기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개편을 맞이해서 매일 오후 12시에는 증권 통팟이 여러분들께 참여가 됩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을 촬영하신 후에 내일 낮 12시에 함께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퀴즈쇼 증권 통팟 12시에 찾아오고요. 시장의 중심은 12시 30분에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